네, 안녕하세요.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 선택 강의에 타 지역 거버넌스 사례 알아보기를 교육을 맡게 된 윤정성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줌 교육이다 보니까 서로 사실 대면 교육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득이하게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줌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통하면서 하면 여러 가지 대화도 할 수 있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은 질의응답으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이 강의가 끝난 후에 그러한 것들을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타지역 거버넌스 사례 알아보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 정책과 거버넌스부터 해서 대전 지역 사례, 타 지역 사례, 그리고 적용 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 1기 운영위원장을 지냈었고요. 2기에서는 운영지원단장을 하면서 거버넌스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청년 정책과 거버넌스인데요. 사실 온라인이지만 한번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대부분 제가 화면을 보니까 대부분 화면을 켜신 분들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외에는 없으시네요. 혹시 아마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여기에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는지 혹시 몇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오늘 강의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어떤 무엇을 하고 싶어서 또는 어떠한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어서 참여했는지 혹시 좀 표시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한 30초 내외나 1분 내외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제발 한 분만 이라도. 김민주 님이요. 제가 댓글은 제가 좀 보기가 어려워서 혹시 그 줌에 보면 그 손들기 표시가 있거든요. 혹시 손들기를 해주시면 아니면 저희가 마이크를 풀어드리고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화면에서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한번 연결. 네, 그 손 드시면 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근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정책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률이 좀 많이 안 좋은, 청년 취업률이 좀 어렵고 하는데, 잠시만요. 그 소리가 다른 분들 잘 들리시나요? 제가 안 들리는 거죠? 큰일 났네. 계속 말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얘기해 주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경청의 김경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이번에 저희 같은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다름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에 왔는데 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그 취업에 그 좀 도움을 좀 조금이나마 그 보태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혹시 이걸 그 정,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냥 예비 그 당원으로서 지금 그 평당원으로서 그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취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또 다른 분도 있을까요? 혹시 화면 키우신 분 중에 혹시 최성훈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음, 제가 지금 제 아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어가지고 하울링이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남에서 활동 중인 최성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남에서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아무래도 분단이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떻게 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어떤 조직 체계로 움직이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 내에서 조금 제가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어떤 영역이라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켜주신 중에 백장미님 맞으신가요? 네. 혹시 어떻게 참석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거창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장미라고 합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지역에서 청년들이랑 소규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청년들의 활동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자체나 지역 어르신들이 관심은 많으세요. 근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조금 특히 지자체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실 때가 많다 보니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 이외의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과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알고 싶었고 좀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화면에 보이는 분이 김아정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3기 처음으로 신청한 김하정이라 합니다. 저는 남해군에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청년이 이 분야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 진짜 여러 지역에서 참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까처럼 뭐 취직이나 일자리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지역에서 뭔가 답답해서 안 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하는 장이 사실 이 거버넌스인데요. 제가 이런 건데요. 내 고민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까? 사실 이야기를 들어본 이유가 나는 혼자 고민했던 건데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하고 대화해 보면 같은 고민인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풀어가는 곳이 이런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이 화면은 나중에 한 번 더 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책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짧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 포스터는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포스터인데요. 나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이야기로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그 포스터에는 정책, 청년의 삶에 스며들다. 과연 정책이 무엇이길래 청년들의 삶에 스며들 것이냐라는 문제들 함께 좀 고민도 해보고, 그런 좀 원리를 좀 알아야 타 지역 거버넌스도 이해가 되고 우리 지역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수 교육으로 토요일에 아마 교육도 들으실 거예요. 그때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들은 그때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뭐냐면 2017년에 서울시 청년수당, 지금은 작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정책이 있고, 올해부터는 전국민 취업지원제도로 바뀐 그 정책이 있는데요. 이것의 시초가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시간을 벌므로써 자신의 삶을 고민해 보거나 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다라는 캐치프라이드로 했던 건데요. 그때 사실 취직이나 일자리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분들이라 그 키워드를 분석했던 건데, 어떤 취직이나 취업 준비, 그다음에 생활비,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있죠. 자격증. 사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개인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문제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이라고 먼저 정의를 해놓고, 문제라는 게 무엇냐,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일 거고, 그럼 사회의 문제는 사회가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인데, 문제라는 걸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문제라는 거를 우리 수학 문제, 저도 수학 문제를 안 본 지 꽤 오래됐는데요. 이 수학 문제의 문제와 청년 문제의 문제, 같은 문제지만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이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또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 원래 같이 계신 주무관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네, 안 갖고 있죠. 근데 차이가 뭘까? 같은 문제임에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아실 텐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저는 못 풀지만 풀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치 판단이 필요 없는 문제이죠. 근데 청년 문제나 뭐 사회 문제, 뭐 어떤 환경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가치 판단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라는 건 중요한 정도가 다른 거잖아요. 가치라는 것은 사실 과거에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됐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판단과 고민을 해보니까 굉장히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지만 되는 문제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조건인데, 여기에 가치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사실 우리가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문제들,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었던 문제들이 함께 고민해 볼 문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인식이 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물어볼 텐데,
온라인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해결되진 않지만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엄청 나라님도 욕하고 모든 것들을 같이 이제 수다로 풀거나 같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 실제 아니면 뭐 조금은 과격한 적극적인 행동으로는 뭐 시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요.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이라는 건 공공 문제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에 결정된 방침이라고 이제 행정학 사전에 좀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이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 또 해주실 건데 간단히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이라는 것을 쓰는데 이 정책은 법률 또는 사업 또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그 해결 방안으로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런 정책은 정부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정부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부 또는 국가 기관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밀접하게 이 안에 있는 경남도에 있다면 경남도도 하나의 지방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단이라고 하면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된 거는 청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 또는 사실 저는 요즘도 그렇게 느끼고 있긴 한데 과거에는 청년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과거에는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작년 8월 5일부터 청년 기본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외에는 청년들을 지칭한 어떤 법이 없었습니다. 거기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자로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있어야 그 근거가 돼서 정책,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청년을 이렇게 취업을 원하는 자로만 되어 있으니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은 당연히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과거와 다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되면서 청년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됐는데 사실 일자리 하나로만 해결될 수 없는 현재 구조인데 이렇게 정의되었으니 그동안의 정책들은 이 일자리 정책으로만 그리고 나중에 정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특별법을 좀 읽어보면 대부분 이제 기업을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법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청년이라는 단어 또는 청년 정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단어는 있지만 그렇게 공공에서 행정에서 쓰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물론 더 그 이전부터 어떤 창업이나 또는 일자리나 이런 거와 관련된 청년 일자리 뭐 그런 류의 청년 정책은 표현을 썼지만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정책으로서의 청년 정책이라고 쓰여진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1년인데요. 제가 알기로 물론 그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이다라고 말하고 시작한 게 잘 화면에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지만 2013년 7월 24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제는 일자리 정책을 넘어 종합 정책으로 청년 정책을 시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청년 정책이라고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청년 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청년도 단순히 일자리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모든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주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어떤 마음 건강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 정책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중앙 정부에서도 이 기본법 관련해서 정책들이 나오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 청년 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중앙 정부에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여기 지역으로 말하면 경남도나 또는 뭐 창원시, 뭐 거제시 이렇게 자체에서 이제 조례를 기본법을 바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당 근거로 삼아서 정책을 펼쳐지는데 청년 정책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먼저가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 그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그러한 정책들이 이제는 중앙에까지 가서 중앙 정부에서도 정책을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일자리 정책으로 중앙 정부에서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구글에서 청년 정책이라고 치고 캡처한 사진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일자리 정책 또는 창업 정책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 여러 시, 군, 구 또는 도에서 광역시도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고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자리 중심에서 간접적 지원 그리고 청년들 도와줘야지 단순히 시혜적 관점에서 그리고 그 정책들은 소위 말해서 전문가분들 또는 행정에서 주도했다면 이제는 많이 바뀐 것이 종합적 정책,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종합 정책 그리고 청년들이 직접 지원하는 예전에는 기업을 지원하고 기관을 지원했다면 지금은 청년들에게 수당도 주고 직접적인 지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청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기본권 관점에서 그리고 중요한 청년 당사자들이 주도해서 정책을 함께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청년과 관련된 문제들 누가 가장 많이 할까요? 누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까요? 바로 청년 당사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사실 전문가분들 물론 전문가분들과 행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함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1년이 돼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도 발생했지만 사회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이 청년들이 제안하는 활동을 하는 게 바로 거버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의 운영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정부인 여기 경남도청도 있고 그리고 그런 예산들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경남도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의 당사자인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들을 도청과 도의회에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고 그리고 정말 청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하는 그런 활동들 그런 새로운 방식들 이거를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아까 봤던 포스터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내 개인의 문제였던 그런 인식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 혼자의 고민이 아니라 너도 고민이야? 나도 고민인데 사실 우리들의 고민이라면 그것들이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근데 정책을 제안할 곳이 사실은 통로가 없다면 굉장히 막막하겠죠. 근데 특별히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 함은 그 거버넌스 역할로서 정책을 제안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청년 정책도 제안하고 만들어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데요. 부산 내용도 보면 이제 나의 이야기, 내 혼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 함은 같은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대화해보면서 다음을 만드는, 다음 사회를 고민하는 우리 공론의 장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경남에서 썼던 포스터에 썼던 이야기처럼 청년의 삶의 정책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나라님도 욕하고 이 사회도 욕하고 그렇겠지만 사실 그걸로 사회가 바뀐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제안하고 이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 거버넌스의 어떤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인식도 할 것 같고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앞에 청년 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전 지역의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정책이나 사회 문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정부나 저희 대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겠죠. 보통 여기서 행정에서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 인식을 했던 그 청년 그룹들이 이런 거 우리 정책으로서 뭔가 만들어 보자라고 고민을 했는데 할 때마다 행정에서 돌아온 답변은 너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국가에서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바탕으로 정책을 근거로 삼아서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도 쓰고 사업도 진행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법이 있다면 그 지방정부, 저희 대전으로 말하면 대전시청 또는 경남으로 말하면 경남도청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곳이 그 지방에서는 의회인데요. 그걸 표현을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지방에 있는 법을 조례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정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청년 그룹, 문제의식을 느꼈던 청년들이 조례를 만들자고 해서 토론회도 보시면 청년들도 있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누구겠어요? 시의회 의원분들입니다. 함께 조례도 만들고 우리 토론회여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그 오른쪽 정책 간담회도 했는데요. 이 정책 간담회 사진은 의회나 시청일 텐데 실제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도 만들고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 해서 만들어진 게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나중에 다른 지역의 네트워크들은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볼 텐데 그래서 아까 봤던 사진이 2016년도 사진인데요. 그 10월에 제정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를 근거해서 대전광역시에서 2017년에 2월에 발족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해서 보통 저희는 참여기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정의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경남도의 조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보통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대전 지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건데 주요 역할을 보시는 바와 같은데 대표적인 것은 청년 의견 수렴 또는 청년 정책 제안 또 청년 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과 같이 다양한 문제들을 의식하고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올해 이제 그 발대식을 하면서 그 시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제가 쓰게 된 건데요. 연역을 보자면 저희가 2017년부터 활동을 했었고 작년까지 3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과라고 표현했는데 2018년, 19년 제안했던 그 청년 제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들이 얼마나 수용이 됐는지 이런 퍼센트도 나와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느끼는 것과 행정이 느끼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과거에는 이러한 소통 창구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정말 시정에 참여도 하게 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제가 초창기 때 활동했을 때 어떤 분이 발표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청년 창업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거였는데 대략에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은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단 한 명도 청년이 없었던 거예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는데 정말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은 아무도 없고 소위 말해서 전문가 분들만 모여 있는데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그 디테일한 정말 애로사항들은 듣기가 어렵겠죠. 그동안은 그랬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직접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나 도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참여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기 때, 그다음에 2기 때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1기 때도 생각보다 처음에 100명으로 적혀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정책 모집할 때는 원래 50명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 경남도 굉장히 온라인까지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는데 그 정도로 물론 100%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들은 이런 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3월부터 한 12월까지 있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올해 이렇게 활동하겠다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했었고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를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도 어떤 필수 교육 또는 이제 선택 교육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대청내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거버넌스를 운영했을 때는 이런 아카데미나 이런 게 없었어요. 한 번 강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물론 내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들어오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나 다양한 관점을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카데미 이런 어떤 다양한 교육들을 열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아카데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열어서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받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사실 오프라인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멤버십 캠프라고 해서 신청했던 분들을 모여서 갖다 어떠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고민할 문제들을 하실 분들을 분과나 또는 팀으로 묶어서 같이 활동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행사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는 그런 활동들을 할 거고요. 아마 그 순서들이나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조금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경남도 비슷할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팀을 묶었으니까 어떠한 고민들을 해볼지 어떠한 정책을 제안해볼지 서로 이야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비도 있으니까 회계 교육도 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서로 모임도 하고 그리고 회원들 간의 어떤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도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뭐 청년들의 그 고민들 각 팀마다 고민했던 의제들을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이나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거죠. 물론 우리 팀에서 고민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의견 교환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6월 정도나 7월 정도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는 실국 간담회라고 해서 어떠한 내용이냐면 실제 그럼 내가 정책을 제안하면 그 정책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들을 실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분들과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간담회를 여는 거죠. 그동안 일을 이렇게 처리해왔고 그리고 청년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그 정책들이 어떠한 뭐 고민들이 담겨져 있으며 실제 어떻게 실제 수행될 수 있는지 혹시 과거에 또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없는지 이런 의견들을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위한 오픈 테이블도 진행하고 나중에는 저희는 이게 대전시 거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시장님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 아마 시의회에서 청년 의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청년 의회를 먼저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원이 돼서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 의장을 뽑고 그 의장을 주관 안에서 그 자리에는 시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 그 정책들을 풀어나가실 국장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정책들을 실제 예산도 지원해주고 관리 감시하실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 자리에서 청년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시장님은 그 제안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진행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완하겠다라든지 다양한 질의응답을 받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제안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결과도 공유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그런 타이밍을 갖는데요. 근데 이게 월마다 왜 언제 제안하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 나중에 교육도 또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책을 제안할 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3월 말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굉장히 진짜 이거를 해결할 만한 진짜 좋은 정책이 있어요. 그럼 지금 제안하면 뭐 너무 빠르니까 한 달 뒤는 너무 빠르니까 한 가을쯤에는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이 프로세스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저희가 12월부터 제가 적어놨는데 12월은 예산 확정.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지난 12월이면 2021년 예산 확정 고시하고 1월에 배정하고 2월에 집행하고 사업을 쭉 실행하죠. 근데 5월까지만 했는데 5월이 아니라 쭉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에 사업계획서 작성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사업계획서 작성이냐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2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때부터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이제 그 예산을 취합해서 이제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또 통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월, 2월 요때 이제 멤버십도 쌓고 뽑기 선발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제 3, 4, 5월에 보통은 정책 발굴을 위한 팀도 조정을 하고 만들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뭐 6, 7월에 시국 간담회도 하고 늦어도 8월 정도에는 정책을 제안해야 늦어도 8월 정도는 제안을 해야 그 전에 제안을 해야 2022년 사업에 실제 사업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기 때문에 8월 또는 9월에 정책을 제안하는 행사를 하게 되고 그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만들어지려면 예산도 편성돼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따라서 정책도 그 타이밍에 맞게 제안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3가지 정도로 실제 대전 지역에 했던 사례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옆에는 사업계획서긴 한데 원페이지 사업계획서인데 어떤 거냐면 저희 당시 이거 2017년에 당시에는 처음 시작하니까 청년 공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여기 센터 말고 저희는 청년 공간 서울로 따지면 뭐 무중력 지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청년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의 감각에 맞게 청년과 더 친밀하게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청년 단체나 기업에게 맡겨서 청년 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했었거든요. 실제 그런 정책을 제안했을 때 사실 그 담당하시는 행정이나 그거를 결정하는 결정권자 분들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맡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실제 당시에 저희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 의원분들 또는 그 시장님하고 서울 직접 그 견학을 가서 같이 함께 보기도 하고 토론도 해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로 보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 물론 더 이제 다른 곳이 더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년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서울과 대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공간이 더 청년들이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더 조금 발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사실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다양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최초 2년간은 2017년, 2018년에는 사실 청년 활동 또는 청년과 관련 얻는 그런 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좀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보통의 일자리 사업이나 또는 창업 사업처럼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운영이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담당자분은 너무나 고생하셨지만 청년들의 어떤 또 불만이나 또 운영의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네트워크에 있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제안들을 한두 번, 몇 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청년 단체 또는 기업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청년들이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카드라고 대전에 이제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창업 지원 카드니까 누구에게 지원될까요? 창업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지금의 어떤 그 전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각 시도마다 있는 어떤 청년 수당과 관련된 비슷한 규모,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6개월씩 지원하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 고민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종류도 그렇고 그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많이 지원도 해주고 많이 독려도 합니다. 그러면 그럼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그 지원금을 받으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막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창업 지원금을 받으면 바로 매출이 생겨서 뭔가 돈을 쓸 수 있을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창업 지원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거라면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끼라도 밥을 사 먹을 수 있을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한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고 창업을 했던 청년들이 사실 개인적인 돈이 있거나 집안에 돈이 있거나 또는 대출받지 않고서는 그 창업하는 기간 동안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창업 지원금으로만 매출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간 동안 버스도 타고 다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 비용은 내가 아르바이트로 하겠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창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모든 지원금을 회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업을 했던 청년이 얘기했던 것은 똑같이 창업 지원 카드라고 해서 이 어려운 청년들을 6개월 동안만 좀 지원해주자. 6개월 동안 50만 원씩 6개월씩 지원해서 밥이라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고 진짜 뭐 어디 그 미팅하러 갈 수 있는 뭐 버스 교통비라도 할 수 있고 뭐 작은 뭐 많게는 아니지만 멘토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 사업에서는 딱 이 실제 의회 때 나왔는데 시장님이 바로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해서 실제 바로 그해 11월에 추경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실제 제안했던 대상자들은 창업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도 받는 거였는데 실제 진행될 때는 그 사람들은 제외되고 그냥 지원금 받지 않고 그냥 창업한 청년들만 지원 대상자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례나 이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이런 정책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관련된 중앙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중복수혜다라고 판단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제안했던 대상자들은 빠지고 다른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계속 설득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안도 하고 해서 그리고 담당 공무원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는 원래 기존에 제안했던 대상자들이 정책 대상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은 나중에 필수교육 때 아마 더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안하는 범위가 있고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텐데 그 범위를 알고 서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하나 청년들이 잘나서 또는 행정이 또 잘나서 또는 아무리 그 정책 결정권자 뭐 여기로 말하면 도지사님이겠죠.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어떤 신뢰관계도 형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봤던 것처럼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안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대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기다릴 수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1년의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그 시기를 지나면 또 제안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굉장히 완벽한 정책은 바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정책이 계속 쭉 간다. 그럴 수도 없죠. 왜냐하면 계속 사회는 바뀌고 대상자들도 바뀌고 근데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완벽한 정책은 바로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타 지역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하나의 표로 볼 텐데 이게 2020년도 전국 광역시도 청년정책 평가 결과에서 일부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랑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에서 냈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17개 시도, 광역시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명이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보통 지역 명 뒤에다가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게 2020년도니까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보통 청년정책 네트워크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충북 같은 경우는 청년광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양한 이제 이름으로 있는데 각 지역마다 참여하는 인원의 비율이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경남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남도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공무원분들도 계셔야 되고 또 함께 청년들이 별도의 지원 체계가 있어서 여기는 운영 실무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함께 이제 고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렇게 운영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시가 뭐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데는 인구는 많지만 지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도나 이런 데 비보다. 그래서 사실 광역시는 어느 정도 그런 네트워크나 거버넌스가 잘 운영되거나 또는 만나기가 좀 편한 이점이 있지만 사실 도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 단위에서 좀 잘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 경남이랑 충남이 있긴 한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경남도에서 정말로 많은 시도도 하고 있고 굉장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의 그 비율도 봤는데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하셨더라고요. 18개 시군에서 다 지원하셨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게 고무할 만한 일이라고 고무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타 지역 사례도 있지만 사실 제가 그 초창기 때 워낙 서울이 잘하기도 하니까 그 담당자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죠?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죠? 물어보면 답변이 뭐였냐면 되게 안 알려주는 거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매년마다 어떤 사회가 변하고 청년들 참여도도 다르고 그 수준도 다 다르다 보니까 매년 사실 운영 방식을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각 지역마다 지금 하는 방식이 가장 새로운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참고할 만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하는 것들 또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실무 운영 실무단이나 또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장점이 될 거고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용 팁인데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거버넌스에서 이제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규로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계속하는 사업들이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사업을 제안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편할까요? 주무관님. 네. 계속 사업.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조금 수정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이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번에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공무원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규 사업이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신규 사업을 하면 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더 뭐라고 하죠? 단어가 표현이 안 나는데 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제안하는 사업들 중에 실제로는 이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그냥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신규 사업이든 계속 사업이든 잘 판단해 보시고 실제 지금 어떠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개발은 보통 수요조사나 또는 연구 요령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건 아마 대부분 수요조사일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주소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규모도 있고 사업비가 크기도 하고 규모도 이건 진짜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아마 수요조사도 하겠지만 처음엔 수요조사도 하겠지만 나중에는 전문적인 연구 요령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규모와 또는 그 시간이 걸린다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정책 결정을 하는 데는 담당 주무관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칭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일부 많이 쓰는 명칭을 제가 그냥 쓰긴 했는데요. 보통은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있고 제가 경남도를 보니까 경남도청은 주무관님 위에 파트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단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도지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또는 뭐 부시장님, 그다음에 시장님 뭐 이런 순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과정도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진행된다는 것도 이제 행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제안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로 운영되는구나라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게 되면 그럼 그걸 이제 올해 이런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행할까? 직접 사업이 있고 간접 사업이 있는데 직접 사업은 보통 어떻게 집행하냐면 담당 공무원분이 직접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물론 직접 집행은 아니지만 동아리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실제 그 동아리를 모으는 것부터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하고 그다음 그걸 관리하고 돈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신다고 하면 직접 사업이고 그게 아니라 보통 출연기관이나 또는 위탁기관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를 간접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정책이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까지 알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면 좋다는 말씀에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것들이 그냥 집행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시나 평가도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운영 팁이 또 있는데요. 대상과 목적이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경남도에 있는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 좋죠. 하지만 예산과 인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뭐 경남도에 있는 뭐에서 19세부터 34세의 미취업 청년 이런 식으로 대상이 구체적인 경우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지원하겠다 이런 목적이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제안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정책에는 다양한 관계자가 존재하고 서로 경쟁한다는 표현이 우리 아까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문제가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물론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안 중요한 건 없는데 문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정책은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한정된 예산만 생각하는데 사실 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인력,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집단이 좀 많을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정책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물론 이거 있습니다. 좀 전제를 하고 가면 소수가 해야 된다는 소수가 혜택을 받거나 해야 된다는 그 정책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동양의 집단이 말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회 문제들을 제한할수록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네 번째인데요. 생각보다 정책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정책 수용률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10개 정책을 제안했는데 아까 보면 뭐 60%다, 50%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상당 부분은 또 그 60%, 50%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그 자세히 또 내용을 또 그 읽어보면 이미 하고 있다 또는 하고 있는 것에 조금 고치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은 생각보다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 제안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기존의 것을 조금 개선하고 더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도 있고 이런 담당자들이 받아들이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정책들을 유지 관리하고 새롭게 보완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들이 더 좋을 수도, 그러니까 더 수월하게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존재한다는 건데 사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저희가 창업 희망카드 얘기한 것처럼 정책 대상자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미 하고 있어요라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변수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고민도 해보고 근거가 부족하면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뭔가 동의하는 집단이 적으면 동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시도해서 그런 변수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안을 할 때 사업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교육도 하고 또는 제가 알기로 뭐 페이퍼를 어떻게 내든 간에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시험 운영진도 있고 또 함께 해주실 공무원분도 계시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아마 필수교육 때 아마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여기서 도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청년들이 정장을 요새 안 입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취업을 하거나 면접을 보러 가면 정장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정장 대여 사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혹시
더 이상 안 하고 있었는데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시도에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지원하는지, 뭐 어떻게 그 집행 체계가 되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안하기도 수월하고 타 시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공무원 행정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그 다양한 사례들이 저희가 그 거버넌스 사례들도 중요한데 아마 다양한 질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거버넌스의 단순히 사례를 보는 것보다 그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무엇이고 왜 사회 문제로 청년 정책이 이름이 불려졌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바로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 정책들을 제안하는 거버넌스가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거. 그래서 제가 대전 지역의 사례도 봤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마치고요. 지금 출석 체크 먼저 하고 지금 이 사이에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혹시 이제 이름하고 뒤에 전화번호를 뒷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이에 좀 질의응답을 많이 올려주시면 그 내용들을 제가 답변을 또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질의응답 중간에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올라왔던 게 그 청년책 네트 그 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즐겁거나 힘들 때가 언제였는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 거버넌스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거는 사실 정책 제안이 실제로 제안이 되고 실제 그게 반영이 됐을 때가 가장 사실은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힘들었을 때는 반대로 당연히 안 됐을 경우인데 근데 이제 안 됐을 경우가 실제로 이제 대부분 청년분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설명이 돼서 안 된다고 하면 대부분 이해하십니다.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스피커. 네. 그 생각보다 그런 것들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면 좀 시기간이 걸린다 아니면 어떤 뭐 부족이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예 공감을 못할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는 사실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게 청년들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립을 하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은 지금의 삶 속에서 사실 뭐 활력도 좀 낮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잖아요.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런 분들이 뭐 특별한 뭐 질병이 있거나 마음적인 뭐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을 좀 더 함께 고민하고 좀 활력을 넣을 수 있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뭐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라든지 마음건강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어떤 분들에서는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청년들 노는데 우리 돈을 왜 지원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경남도는 없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은 상관없지만 청년들의 문제를 공감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는 청년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거버넌스를 떠나서 아마 다양한 어떤 활동 영역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는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경남도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아마 이런 거버넌스 활동을 하는데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러니까 문턱이 높은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경험인데 저희가 1기를 모집하고 원래 저희가 저희는 그때 당시에 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기를 모집하고 좀 뭔가 좀 처음 하다 보니까 1.5기를 더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1.5기를 할 때 제가 위원장이니까 그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행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들어온 사람들을 면접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면접을 보면서 되게 보는 순간 되게 보니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되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뭔데? 저 사람들을 평가할까? 왜 저 사람들이 거버넌스 활동을 하는데 내가 뽑고 말고가 있을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랑 그다음에 같이 운영했었던 사무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이제 행정에 해서 우리 다음부터는 면접이나 이런 걸로 뭐 컷하거나 이러지 말고 다 봤대. 우리 아카데미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소정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의지가 있으니까 함께 다 하자. 뭐가 왜 누구를 받고 안 받고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문턱을 굉장히 낮췄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서울이나 뭐 경남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입하는 장벽이 좀 낮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진입하는 장벽도 낮고 그다음에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표현을 효능감이라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정책이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여도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그런 사회 참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바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참여도 있고 효능감도 있고 물론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어떤 시정의 도정의 신뢰도 많이 가고 뭐 이런 부분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낮은 문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실현되지 못한 사례들이 궁금합니다라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저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창업가 분들이었는데 창업가 분들이 사실 창업을 한다는 거는 약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떠한 사실 청년들이 뭐 돈이 있어서 막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활비가 있어서 생활하면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또 일을 하시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생활 패턴이 꼭 9시부터 시작하지 않지 않나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 말고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삶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창업가분들이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저녁 늦게까지 창업 지원 기관이나 공간을 열어달라. 근데 보통 보면 기관에서 운영하면 보통 몇 시에 문을 닫았죠? 그렇죠. 딱 표현을 이제 딱 해주시는데 6시에 문을 닫아요. 청년들은 그 뒤부터 활동하는데 6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문제다, 뭐다 문제다, 다양한 이제 이유를 들거나 또는 현재 창업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있는데 왜 안 사용하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제한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 크거나 제한하기 규모가 너무 크거나 또는 대부분의 경우는 공감을 못하는 경우예요. 공감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는 건데 중요도가 있는 건데 청년들은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나 또는 그거를 하는 경우에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하여 안 되는 경우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거나 또 궁극적으로는 공감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가 없거나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또 공무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와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거나 사례가 없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남 도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규모의 뭐 충남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제안하기 쉽거든요. 근데 아예 없는 사례예요. 그러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럼 충분한 어떤 공감대도 형성하고 제안서도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런 준비들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 중인 거버넌스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버넌스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거버넌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그 참여해서 행정과 또 의회나 함께 소통하면서 정책을 제안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계신 이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이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또는 창업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그 해당 시국화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아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이 네트워크에서 그런 제안들을 하면 아까 저희가 그 과정들이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실국 간담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문제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주택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련 담당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그 해당 분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좀 토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들이 된다고 하면 다양한 분야와 거버넌스를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때 쉽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은 대학과 관련된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참고로 대학은 도청 소속이 아닙니다. 이게 중앙정부 교육부 소속이라 제안하더라도 쉽지 않지만 근데 물론 도에서도 그 대학과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존재는 하기 때문에 제안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정책 추진단이라고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또 제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온 청년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상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질문이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취업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은 군대와는 상관없이 다 진행되거든요. 상관없이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군대 다녀온 청년들과 상관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취업에 대해 관련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에서도 혹시 중간에 그 구직활동지원금 비슷하게 또 있나요? 수당이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전국민 취업 지원제도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또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뭐 청년센터에서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청년 엄마들의 참여도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아기 엄마들을 위한 정책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사실 이게 나중에 또 교육도 받으시겠지만 사실 청년 정책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특히 이제 행정이나 또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생각하기에 청년하면 몇 가지 분류가 없거든요. 대학생, 취준생, 그 다음에 직장 다닌 사람 끝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보통 뺍니다. 그런데 사실 도에 맞다고 하면 그 결혼하신 분들 또는 아이가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했던 정책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물론 청년 정책이라고 사실 보통은 그거는 보통 인구 정책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자치구 중에 이제 대덕구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농산물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 꾸러미들을 좀 그 집에 좀 배달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실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제안하면 만약에 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실 것 같고 또 관련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기관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교육도 해주시겠지만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그 대상자가 청년인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만 해당되는 정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게 그 서울의 그 교통 관련해서 제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였냐면 그 보통 요새 버스 정류장에 보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다 그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그 지상 지상 버스 맞나요? 그 낮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오는 간격도 일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 표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그분들이 제안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들이 느끼기에 다음 사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사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꼭 이것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혹시 더 또 물어보실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사실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막 서로 막 질문도 원래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아마 지속적으로 이 뒤에 강의들도 있고 다음은 제가 알기로 도의회 의원분도 오실 거고 그 뒤에 이제 다양한 또 전문가분도 오실 텐데 교육을 물론 필수 교육도 있고 선택 교육도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좀 많이 들으셔서 계속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함께 또 방법도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카페를 활용해 주시면 혹시 저에게 온 답변 있으면 제가 주무관님 통해서 그런 부분은
다 답변을 드리거나 이렇게 텍스트로나 아니면 뭐 연락을 드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텍스트로나 이렇게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내면 될까요? 네, 좀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개인의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에 살고 싶은 또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사실 많은 변화들을 이제 이뤄냅니다. 생각보다 안 될 것 같은데 다 됩니다. 진짜로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 함께 고생하는 것들 참여가 작은 좀 씨앗이 돼서 좀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